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다시 격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서로 승리했다고 자평했지만 여론조사나 언론은 바이든이 트럼프에 참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더 나아가 바이든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 김선희 해설위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4년 만의 맞대결이자 또 뭐 최고령 후보들의 대결이기도 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TV 토론에 나서는 게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죠. 바이든 현 대통령 그리고 전임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 후보로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28일까 금요일 오전 10시였고 현지 시각으로는 27일 오후 9시에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CNN 스튜디오에서 1대1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 90분 동안 청중 없이 진행했습니다. 4년 전에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었고 바이든은 도전자였는데 이번에는 서로 공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네. 바이든과 트럼프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또 빨간색 넥타이 메고 등장을 했고요. 바이든이 먼저 연단에 섰고 트럼프가 나중에 따라 나왔는데 두 사람은 악수도 없이 바로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트럼프 요청에 따라서 토론회장에는 펜과 종이 한 장 그리고 종이 그리고 물 한 병만 제공이 됐어요. 그리고 바이든 측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얘기할 때마다 자주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막기 위해서 발언자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매우 엄격해졌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 부동층이 많아서 미국인들도 많이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본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청을 했나요? 네, 리턴 매치를 벌였던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 닐슨 데이터의 잠정 집계치입니다. 아직 최종 수치는 아닌데 약 4,800만 명이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두 사람이 대선 후보로 맞대결을 펼쳤던 4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시청자가 한 7,3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시청률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아무래도 이미 4년 전에 격돌했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선미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유권자들이 두 사람 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령이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볼 수 있고 과거에 비해서 집에서 TV로 직접 보는 사람들이 줄었죠.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온라인 매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간의 이 TV 토론이 TV로 처음 중계된 건 1960년입니다. 당시에 민주당은 정치 신인인 존 F 케네디였고 공화당에서는 현직 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이 맞붙었었는데요. 경륜으로 보면 닉슨의 우세가 점쳐졌었는데 막상 열어보니 닉슨은 늙고 초조한 인상을 준 반면에 케네디는 상당히 젊고 잘생긴 외모에 또 목소리에 힘도 있고 말도 아주 자신감 있게 하면서 유권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TV 토론 덕분에 케네디는 전세를 뒤집고 그해 백악관에 입성을 할 수 있었죠. 이처럼 미국에서 TV 토론은 대선 승패를 가를 최고의 승부처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그다음에 또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여론을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1960년 이후 2020년까지 60년 동안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대선 후보 TV 토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결한 8년 전 2016년 토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8,400만 명이 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청률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TV 토론의 위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토론 후의 반응도 살펴보죠. 후보들은 각자 자기가 잘했다고 했지만 뭐 평가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CNN이 토론 직후에 긴급 여론조사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다는 응답자는 33%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우세로 평가한 응답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토론 직전에 누가 더 토론을 잘할 것으로 보냐 하는 예상 물음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55%, 바이든은 45%로 조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4년 전 토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세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번에 백악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 예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도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미국 언론 보도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평가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은 빠르게 말했고 두서없이 답변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말끝을 더듬었다 이런 지적을 했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많은 유권자들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활력 있어 보였는데 반면에 바이든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평가가 현저히 극명하게 엇갈렸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이나 지지층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저조한 토론 결과를 지켜보면서 패닉에 빠졌다는 그런 평가까지 하고 있고요. CNN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참담한 토론이 재선 가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토론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건 토론이 시작된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캠프는 그야말로 비상이고요. 트럼프 캠프는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도 패닉에 빠졌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좀 토론에서 참패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네. 미국 유권자의 60%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약 60%가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히 또는 아마도 교체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고 미국 네. 온라인 매체도 악시옥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도 47%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응답자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 평가, 특히 이 평가는 부동층 유권자에서 훨씬 더 높게 6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TV 토론 직후에 유거부라는 데서도 비슷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질문이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누구를 후보로 내세워야 되냐 했을 때 지금 현재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라는 응답이 무려 49%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공화당은 트럼프가 여전히 44%로 가장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TV 토론을 통해서 바이든이 자꾸 말을 실수하고 더듬거리고 트럼프의 공세에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조금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바이든의 그럼 참패 원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고령 리스크가 바이든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나 낙태, 또 이민, 민주주의, 기후변화, 또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90분 동안 정말 설전을 벌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트럼프는 한마디로 야금야금 후벼 팠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주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는 도전자였던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어떤 오랜 정치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바탕으로 굉장히 시종일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 관련 토론 모습 잠시 보실까요? 네. He inherited 9% inflation. No, he inherited almost no inflation, and it stayed that way for 14 months. And then it blew up under his leadership because they spent money like a bunch of people that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and they don't know what they were doing. It was the worst, probably the worst administration in history. He had the largest national debt of any president in a four-year period, number one. Number two, that $2 trillion tax cut benefited the very wealthy. What I'm going to do is fix the tax system. For example, we have 1,000 trillionaires in America. Billionaires in America. And what's happening? They're in a situation where they, in fact, pay 8.2% in taxes.
아마 공통적으로 좀 느끼셨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가장 귀에 거슬린 게 목소리가 거칠고 쉰 목소리였죠. 네. 중간중간에 자주 기침도 했고 또 말도 더듬었습니다. 목소리에 힘도 없었어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생각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바이든 측의 캠프에서는 뭐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인지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동안 의구심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해소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네.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답변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이와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4년 전, 더 나아가서 8년 전과 정말 다른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 토론 때 바이든 발언에 자꾸 끼어들어서 바이든한테 제발 입 좀 닥쳐달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고 그보다 앞서 8년 전에 이제 대선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예.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발언할 때 막 뒤에 서 있거나 서성이고 또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고 그래서 위협적인 태도, 어떤 폭언에 가까운 막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악평을 받았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가 없고 쉽게 발끈하는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모습이 대통령다움을 기대하는 많은 유권자들한테 실망을 주면서 네.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당시 언론들의 평가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예. 대통령이 이번에 자신이 어떻게 좀 고전을 면치 못하자 트럼프를 향해서 당신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포르노 배우와 잠자를 했다는 둥 아니면 유죄를 받은 중범죄자 또 뭐 길고양이 수준의 도덕성을 갖췄다는 그렇죠. 등 굉장히 거침없는 그 수위 예. 높은 그런 발언으로 트럼프를 자극했는데 여기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자기 주장을 펴고 힘찬 목소리로 토론 분위기를 압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특히 가장 주목받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좀 더듬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 나는 그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맞아요. 아마 본인도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바이든의 고령 문제를 직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조금 일부 거짓 내용도 있긴 했지만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범생 이미지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좀 허를 찔리는 듯한 힘겹게 싸우는 그런 양상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네. AP통신 같은 경우 이날 토론은 나이에 대한 문제로 귀결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좀 이를 두고도 좀 치열한 그런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선이 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11월 5일이니까.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할까요? 사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라도 물러나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를 젊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여론들이에요. 네. 당 안팎에서 이렇게 후보 교체론이 터져 나오는 건 그만큼 대선 승리에 대한 불안감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토론 폭망에 그동안 바이든을 지지했던 많은 언론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매체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된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을 정도고요. 예.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토론 직후부터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언론들은 지금 대타로 등판할 후보 이름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권력 승계 서열 1위지만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지금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무게감이 떨어지는데 해리스 부통령 외에도 뭐 크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나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도 거론이 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은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미국 언론의 시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죠. 아내 질 바이든 여사를 주목하고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반세기를 함께 해오면서 중요한 정치적 여정을 함께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 바로 질 바이든 여사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 바이든 여사 토론 직후에 남편을 열렬히 옹호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우리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TV 토론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대선 가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대미 외교에 트럼프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분석해 주시죠. 이번 TV 토론 이후에 만약에 대선 판도가 트럼프 쪽으로 더 기울게 된다면 아마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현 정부와 함께 잠재적인 미래 권력과도 어떻게 외교를 펼칠까 아마 신중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재임 중에 미국이 견지해온 어떻게 보면 동맹 중시 기조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면 이게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동맹국들이 그동안 계속 전망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변수로 거론을 해왔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관은 동맹을 거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 측면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동맹 중시 기조와는 간극이 작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 뭐 동맹관, 두 후보의 동맹관이 매우 다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아마 바뀔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상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트럼프 캠프 쪽에서 둘 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속도에도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만약에 출범할 경우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혼자 중국을 상대할 수는 없다. 동맹국들 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들이 부담하는 주둔 비용 충분치 않다면서 대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둔 비용 증액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재임 시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해서 한반도가 더 안정됐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트럼프 측의 입장이라서 북한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석 달, 네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